안녕하세요, 홍순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를 주제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 156명이 선정이 되었고 굉장히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증여나 양도 상담을 해보면 절반 정도는 가족 간 거래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기도 해서 이 부분만 쪼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5개를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족과 관련된 것은 1번과 2번,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자금 출처와 관련된 세무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취득을 했는지 알아보는 세무조사이고요. 2번은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피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경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4번은 가족 간 저가 양도인데 이건 사실 납세자분의 고의라기보다는 좀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인데요. 이 밑에를 같이 볼게요. 본인 소득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소재 있죠? 서울 소재 아파트는 모두 자금 출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서 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샀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해요. 배당금은 14%의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 소득입니다. 돈 받을 때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가 매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상가 매각은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했겠죠. 이것도 바로 세무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금 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들이 돈이 없는데 아파트를 샀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아빠가 배당소득세도 냈고 상가 양도소득세도 냈네? 그럼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아빠의 배당소득이랑 양도소득이 아들한테 가서 아들이 집을 샀구나. 그런데 증여세 신고가 하나도 안 돼 있네? 그럼 이제 이 아파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증여된 부분이 있다고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자금 출처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먼저 계좌이체 내역으로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계좌 말고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지 않나요? 물론 계좌이체 내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계좌 내역은 너무 중요한 개인정보라서 세무서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금 신고 내역은 세무서에서 너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족들 중에 큰 금액의 소득 금액이 생기면 세무서는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갑자기 비싼 아파트를 샀다. 그럼 이 자금이 절로 갔구나. 이렇게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즉 자금 출처의 시작은 가족들 중에 누가 큰 소득을 벌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억지를 부린 건데요. 원래 본인은 주택을 2채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고가주택 B를 팔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친척한테 A주택을 가짜로 팝니다. 그럼 이제 B주택만 남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은 양도 시점에만 판단을 합니다. 즉 과거에 몇 채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사용했겠죠. 근데 이 거래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는 친척한테 팔았던 집을 또 다시 사왔다는 거죠. 여기 글을 보시면 금융조사를 통해 가장 매매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조사는 아마도 계좌 내역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계좌 내역을 까봤는데 실제 돈이 이체가 안 됐거나 계약금 정도만 이체가 됐었겠죠. 즉 실제 거래가 아니라 억지로 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거짓 거래임이 들통이 난 거죠. 그럼 이제 고가 주택을 팔았을 때 받았던 비과세 혜택은 전부 다 부인이 될 거고 이제 양도소득세 폭탄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주택이 친척한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2번이나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등기랑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아끼려다가 양도소득세, 가산세, 취득세 2번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 양도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직거래로 파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거래가 시세 대비 60%라고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분들은 잘못이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밑에 보시면 해당 단지의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의 양도가액보다 60% 정도로 직거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즉 옆집이 매매한 가격이 시세가 돼서 이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이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옆집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세무사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유사매매 사례 가액은 국토부랑 국세청이 알려주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늦게 알려줍니다. 만약에 내가 직거래를 하고 나서 옆집이 몇 개월 뒤에 판 거예요. 그럼 내가 아들한테 팔았을 당시에는 이 시세가 없었는데 옆집이 몇 개월 뒤에 팔아서 그 시세가 나중에 생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 했는데 세무사가 계속 국토부랑 국세청 들어가서 계속 옆집이 얼마에 파는지 검색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게 원래 기간이 양도 후 3개월이 있는데 이 기간도 2년으로 엄청 길어졌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 기간이 2년까지 늘어난 건데요. 그 말인 즉슨 아파트를 팔고 나서 옆집이 2년 안에 더 비싸게 팔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년이란 시간은 물가 때문이라도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걸까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옆집이 판매한 가격을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내가 옆집이 얼마에 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들한테 판매했던 거래 금액이 시가의 몇 %인지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 시세가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옆집이 얼마에 팔든 간에 이 감정평가가 이기는 거예요. 감정평가 비용이 보통 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100만 원으로 안전장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간 거래를 의뢰를 해주시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상담을 제일 많이 받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